반갑습니다.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이번 주 영상은 조금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서 인사 올린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의 도쿄 첫 책, 이렇게 즐거운 도쿄라니, 도쿄를 즐기는 101가지 방법, 도쿄 스팟 419곳을 담은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여행객의 기분으로 도쿄를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기록한 소소한 일상 모습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책은 도쿄에 15년 정도 살며 평소 영상에서 소개하는 음식은 물론 카페, 바, 갤러리, 쇼핑, 음악, 특별한 공간 등 저희의 지인이 도쿄에 오면 실제로 안내하고 함께 방문했던 곳을 모두 담았습니다. 초기에 리스트업을 하면서 아무리 좋아도 예약이 무지하게 어려워서 방문 난이도가 높다거나 회원제로만 운영하는 곳은 여행객분들이 실제 방문하시기 어려운 만큼 제외하였어요. 음식은 아침 식사부터 오니기리, 우동, 소바, 스시, 라멘, 돈가스, 야끼니쿠 덮밥, 교자, 카레 등 일본에 오시면 꼭 드셔야 하는 음식 위주로 구성했고요. 또한 책인 만큼 단순히 맛집을 나열하기보다는 하나의 테마에 대해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예를 들면 사케의 경우 클래식하게 희귀 사케를 마실 수 있는 이름난 곳, 주류샵의 한편에 위치한 직장인들이 퇴근 후 소소하게 사케를 즐기는 곳, 20, 30대 층에서 트렌디하게 사케를 즐기는 방법으로 떠오르는 곳, 이런 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빵, 푸딩, 빙수, 젤라또, 파르페, 도넛 등 디저트 편도 풍성하고 벚꽃과 함께 즐기는 카페, 조용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키사텐, 일본의 가정집을 개조한 카페 등 카페 편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술은 이자카야와 함께 사케, 크래프트 맥주, 내추럴 와인 등 특정 술에 특화된 곳으로 이어지고요. 쇼핑도 문구부터 주류, 인테리어, 개성있는 잡화점과 식기, 빈티지 의류 등 볼거리가 아주 빵빵합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본의 사계절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곳들과 함께 조금 더 깊게 도쿄를 알아갈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총 432페이지인데 아마 서점에서 보시면 와, 이걸 한 권에 다 담았다고 싶으실 거예요. 도쿄를 처음 오시는 분이나 도쿄를 여러 번 오셨던 분, 도쿄에 살고 계신 분들도 이 책 한 권이면 이렇게 즐거운 도쿄라니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한 번 빠지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도쿄를 딥하고 멋지게 즐기기 위한 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지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도쿄를 한 권에 꽉꽉 담은 찐 소장각 책입니다. 419곳 전부 직접 돌며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열심히 그리고 잘 준비한 만큼 도쿄 여행 필독서로 꼽힐 수 있도록 정말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로운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즐거운 도쿄라니와 함께 도쿄 여행에서 즐거운 추억 가득 쌓으시길 바라며, 자,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대로 영상을 끝내긴 아쉬우니 오늘은 책에서 소개한 한 곳을 가볍게 소개하려 합니다. 록봉기에 위치한 스키야키 집인데 여긴 손님이 오면 자주 방문하는 곳 중 하나예요. 주로 차분하고 정돈된 공간을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오는 곳입니다. 그럼 이번 주도 맛있는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의 가게 판바다니 카크류입니다. 가게는 1956년에 지어진 가정집을 개조한 곳인데 입구에서부터 엄청 아기자기하게 꾸며놔서 보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공간이 주는 힘이 있는 곳이에요. 신발을 벗고 입장하는 방식이고요. 가게는 1층과 2층이 있는데 전부 개인실입니다. 다인원으로 방문할 경우 주로 1층을 안내하는데 1층은 의자와 테이블이 구성된 공간이지만 2층은 이런 다다미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앤티크 가구와 헌책, 그리고 레코드로 구성된 빈티지한 공간인데 역에서 조금 떨어져서 진짜 여행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갔을 때는 잔잔하게 음악을 틀어줄 때도 있었고 진짜 가정집처럼 음악 없는 날도 있더라고요. 이건 케바케인 것 같아서 조용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전체적으로 어둡게 조성되어 있어요. 술은 맥주, 사케, 매실주나 와인, 그리고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소프트 드링크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에서 직접 담근 술이 맛나더라고요. 이런 시소로 담근 술도 맛있지만 계절과 담근 기간에 따라서 금귤 같은 과실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주로 스키야키 코스를 먹습니다. 코스는 인당 8,800엔이고요. 2인 이상부터 사전 예약이 필요한 메뉴입니다. 음식은 관서풍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오반자이라는 교토의 가정식 반찬, 그리고 스키야키도 관서풍으로 제공됩니다. 먼저 오반자이인데 이건 계절에 맞춰서 식재료가 그때그때 바뀌는 방식이에요. 조리 방법은 거의 동일하거나 약간의 변화를 주는 정도입니다.
이날은 입맛을 돋궈줄 채소 초절임과 계란말이, 튀김과 오리고기가 나왔네요. 음식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조금씩 술과 함께 즐기기 좋은 구성입니다. 간도 세지 않고 일식의 여러 얼굴 중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스키야키로 넘어가면 짭짤하면서 짙은 맛이 도드라지지만 함께 온 손님들 말을 빌리자면 오반자이 자체는 막 맛이 강렬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스키야키인데 스키야키에 사용되는 고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스키야키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도쿄에서 스키야키 집을 방문하시면 점원이 직접 조리해주는 곳, 손님이 직접 조리해서 먹는 곳, 그리고 완전 조리되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여긴 마지막 경우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집의 스키야키는 관서풍인데 도쿄가 위치한 관동, 오사카, 교토로 대변되는 관서, 두 스키야키의 차이점은 관동은 와리시타라는 간장, 설탕, 미림 등을 배합한 조미료를 부어서 끓이듯 만든다는 점이고요. 관서는 고기를 살짝 한번 구운 다음 설탕을 고기에 직접 뿌려서 더 구운 상태에서 간장, 술 등을 넣어서 끓이기로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들어가는 재료는 유사한데 조리 방법이 다르다 보니 식감과 맛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고기는 직원이 직접 노른자에 담아서 서빙해주고요. 이 이후로는 자신의 취향에 맞춰 계란물과 함께 곁들이시면 됩니다. 이 집의 경우 부드러움보다는 고기를 한번 구웠을 때 쫄깃함이 살아있는 편이고요. 맛도 관서풍 스키야키는 야채의 수분으로 조리를 하는 방식에 가깝다 보니 국물이 진하고 한번 구운 고기에서 느껴지는 고기의 풍미가 도드라지는 편입니다. 뭐가 더 낫다 이런 건 아니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갈리게 되겠네요. 관서풍이다 보니 계속 끓이는 것보다는 불을 엄청 약하게 하고 거의 온도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고기가 너무 푹 익다 보니 질겨지게 되거든요. 고기를 서빙할 때 이렇게 약간의 누룽지가 섞인 밥, 채소 절임과 서빙돼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기에도 좋은 가게예요. 음식 맛도 정갈하면서 맛있고 가게 분위기도 일본의 오랜 가정집만이 가진 고풍스러우면서 아늑함이 있다 보니 다들 재밌어 하더라고요. 다만 양이 조금 적은 편이라서 그 점은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제철 과일과 푸딩이 조합된 디저트가 나옵니다. 과일은 과일 맛인데 이 푸딩이 진짜 맛있어요. 찐득한 게 치즈케이크 같은 꾸덕함이 있으면서 입안에서 순두부처럼 풀리는 식감과 달콤함이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할 그런 맛입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 주는 저의 첫 책과 함께 특별편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도쿄라니 책 제목처럼, 그리고 토요일의 도쿄라는 채널명처럼 항상 즐겁고 매일이 토요일처럼 두근두근대는 날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로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